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든 장기의 경줄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장기의 오행의 색깔도 표현을 할 거고요. 그게 음이 경줄기인지 양의 경줄기인지, 그리고 운동요법은 뭐가 좋은지, 그리고 섭생은 뭘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폐경인데요. 폐경 경줄기는 시작 지점이 중부혈에서부터 팔 안쪽을 지나서 엄지손가락 끝 지점까지 이어져 있어요. 자, 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피부와 허파를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를 숨을 들이쉴 때 혈액이 공급하고 또 숨을 내쉴 때 폐는 다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자, 심호흡을 하면 폐의 기는 위와 비장에서 만든 음식의 기와 혼합해서 혈액과 영양분의 많은 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폐는 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음과 양을 땅과 하늘로 표현했어요. 음은 땅이고 양은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은 땅이어서 위로 식물을 성장시키고 하늘은 아래로 만물을 자양시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폐 기능이 좋아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더니 하늘을 향해서 만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폐 기능이 좋아진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새벽에 운동을 하고 억지로 운동하는 사람 밤에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유가 폐경의 유주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침 새벽에 손바닥을 치거나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녁에 운동하는 것보다 효과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찬 겨울에 목도리를 꼭 두르시고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폐가 약한 우리 민족은요, 백미를 참 즐겨 먹었죠. 근데 실제 백미가 옛날에 백미는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빼고 탄수화물만 섭취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폐가 참 재밌는 게요. 슬픔과 연관이 커서 너무 슬퍼하면 폐가 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양오행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오행의 색깔이 금이잖아요. 금이면서 흰색을 얘기하는데 컬러 테라피로는 상복 입을 때 우리가 다 흰색을 입잖아요. 그래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자연적인 색채 치유 원리다. 하얀색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증상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걸을 때, 걸을 때 있잖아요. 그때를 잘 보면 실증과 허증으로 이렇게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걸을 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안쪽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걸으실 때 이렇게 손을 뒤집어서 걷진 않죠? 앞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걷습니다. 자, 그런데 팔을 걷지 않고 이렇게 다리만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앞을 걸어서 눈을 보고 쳐다보고 하면, 자, 그건 무슨 소리냐? 팔이 가벼우면 흔들림이 경쾌하겠죠. 그런데 팔이 무거울 때 흔들림이 적은 거죠. 실제 팔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협백이라 그래서 팔뚝 근육, 이 앞에 근육들, 그리고 뒤에 있는 근육들이 둔탁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팔을 잘 못 흔들면서 걷는 사람은 우선은 폐 기운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겁다 하는 것은 허증이 아니라 실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무거워서 기울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겠죠. 어깨 잔등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의 주 특징이 있는데요.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리고 땀 많이 흘리는 사람들 치고 대부분 열이 있죠. 그리고 잦은 소변을 보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의 상부인 협백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아주 많이 뭉쳐져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 안쪽에 보면 손가락 합곡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눌러봤을 때 심한 압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그것은 실증에 해당되는 거겠죠. 허증은 기운이 없어서 팔이 무거워서 이렇게 팔을 흔들지 못하는 것과 다르게 흐느적 거린다는 겁니다. 자, 허증은 팔을 흔들 때 걸은 거에서 약간 흐느적거리고 어깨가 약간 이렇게 처져 있는 거죠. 자, 얼굴빛을 보면
얼굴은 장기의 축소판이라고 전자의 공부를 좀 해봤잖아요. 자, 백색빛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오행의 색깔인 백색이 얼굴빛도 백색빛, 그러니까 창백해지겠죠. 기운도 없고요. 말소리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말소리가 아주 작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성 피부염이 있다 그러는데 오관에서 폐와 대장경은 부부경인데 두 부분의 한쪽이 아주 안 좋다 이러면은 신경성 피부염에 걸릴 염려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마르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손발이 자꾸 저리거나 뜨거워지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추위에 되게 심한 경우에 아주 민감하게 추위에 떤다고 하죠.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호흡곤란. 폐가 안 좋으면 뭐가 안 좋다고 그래요. 호흡이 안 좋다, 뭐 숨 쉬는 게 그렇다, 기침이 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관리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관리 방법은요. 우선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밑에 부분보다는 사실 윗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시간이 된다면 전신을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왜? 흉부에 있는 이 부분이 실제 폐가 있기 때문에 상체 관리를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 하체 관리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나눠서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상체, 일주일에 하체는 그 다음 번으로 이렇게 넘겨서 일주일에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팔목 있죠. 팔목하고 팔꿈치 있는 부분을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만져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폐가 안 좋은지 걸음새를 봤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눌러봤더니 여기 안쪽의 근육과 바깥쪽의 근육,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음이죠. 음이 있는 부분이 돌덩이처럼 딱딱하다 이런 경우에는 심신이 지금 불안정하고 폐기운뿐만 아니라 심장 문제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사구인 이쪽 부위가 다리 쪽의 정경골근 이쪽, 그쪽이겠죠.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무슨 음식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감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도라지, 더덕, 그리고 곶감 이렇게 표현했어요. 곶감을 꿀에 넣어서 아침마다 타먹으면 그렇게 좋답니다. 자, 그리고 폐가 안 좋은 사람은 당연히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폐는 특히나 매운 기운을 우리가 좀 더 폐기운을 높여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끔씩 매운 거 드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은 시작 지점이 상향혈부터 영향혈 이랬습니다. 상향혈은 이 안쪽이 아니라 이제 바깥쪽이죠. 바로 뒤쪽으로 넘어간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향에서 자 여기 오리에서 쭉 올라가서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영향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폐는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한 것처럼 그걸 알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건 폐와 대장이 금의 기운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색이라고 표현했고요. 근데 대장은 우리가 좀 나눠서 표현할 때 은색으로 표현합니다. 크게는 하얀색 하나로 예전에 표현했는데 이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대장은 은색이다. 그래서 금이고 금은 화학적으로 탄소죠. 그래서 대장은 몸속에 생긴 탄소를 불순물들을 배설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요. 항문이 없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항문이 없는 분들은 음식을 먹는 순간 빨리 죽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내장은 몸 길이의 12배라고 하는데요. 코끝에서 꼬리뼈까지 만약에 그 길이를 몸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내장 길이가 12배라고 합니다. 엄청 길죠? 그래서 대장의 길이가 엄청 길다는 거, 그리고 대장이 나빠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멍청해집니다. 똑똑했었는데 왜 이렇게 멍청해지지?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공상을 한다든지 망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쟤 왜 헛소리를 저렇게 하니?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은 대장이 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대장이 건강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떤 증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옛말에 니 똥 굵다 이렇게 표현한 어원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바나나 2개 정도의 건강한 변을 매일매일 본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변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위가 안 좋아지는 걸 알 수 있대요. 검은 변을 볼 때 위장에 출혈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혈변을 봤다. 그거는 항문 부위의 출혈이라고 합니다. 자, 변의 상태로 위장에 또 종양이나 궤양 그리고 암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했던 대장은 은색이라고 했는데요. 은색은요, 살균 효과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은색은 대장 기능에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컬러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내 주위에 매일매일 사무실에 앉아 계시다면 내 사무실 앞에 은색의 무슨 뭔가 카펫 뭐 이렇게 좀 깔아 놓는다든지 뭔가 자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간혹 대장경줄기 시작 지점인 둘째 손가락이 막 떨린다. 왜 이러지 얘가? 갑자기 왜 떨리지? 자, 이거는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관리를 받는 것도 좋지만 병원에 가셔서 우선은 긴급으로 조금 가서 좀 뭔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신 후에 관리도 들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타나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절이 뻣뻣해지고 단 음식을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코 막힘 현상과 어깨 통증, 어깨 통증, 잔등이 아프다. 아까 전에 무거운 허증이 아니라 실증에서 폐에서 나타난 증상 어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깨 통증, 그리고 아까 전자 얘기한 것처럼 얼굴이 똑같이 약간 창백해진다. 그리고 힘 동자가 놀이끼리해진다. 그리고 또 이상한 생각, 공상행 중에서 특히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요. 돈이 없는데 계속 남을 도와줍니다. 이상망측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살 길을 모르고 남을 도와준다? 그거 아닌 것 같죠? 자, 대장에 열이 많으면 변비가 되는 거고요. 차가우면 설사가 오는 거겠죠. 자, 그럼 관리 방법을 좀 알아볼까요? 관리 방법은 실제 아까하고 똑같이 상체 관리를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체 관리를 하고요. 똑같이 팔목을 중심적으로 풀어줬을 때 효과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음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감이나 도라지, 더덕, 음식은 폐하고 대장하고 둘이 부부경이기 때문에 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폐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홍시, 야생 민들레차나 무, 토마토, 양배추나 사과, 검은 콩, 김, 브로콜리, 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좀 즐겨 먹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들어가 볼게요. 이건 무슨 얘기지? 그래서 2박 3일 코스에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공부의 내용을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도표화시켜서 우리 원장님들이 제가 얘기한 거를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 모르겠다. 그럼 이 도표를 그냥 자꾸 뒤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실제 한번 말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도 허증이 뭐냐 하고 서술하는 형이 있고요. 실증이 뭐냐 하고 서술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달 외워야 돼요? 아닙니다. 자,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 중에서 제가 여기서 말한 것 중에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고서는 찍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걸음새에 항상 중심을 두자고요. 자, 똑같은 폐하고 대장은 금이면서 백색을 표현하고 매운맛에 좋은 효과를 본다. 요거는 포인트잖아요. 그쵸? 그거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얘기한 건데 여기 증상을 보시면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심하면 폐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심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예요? 이것도 약간 신경성이죠. 과민성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안 좋은 경우에는 대장암까지 걸린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공부인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걸을 때 실증은 팔이 허증. 자, 허증은 흐느적거리고 어깨에 기운이 없고 말소리가 작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자리 걸음을 할 때 팔만 흐느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다리도 힘차게 올리는 게 아니고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이 높이가 이렇게 별로 높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합곡혈이 이렇게 두툼하지가 않고요. 아주 얄팍합니다. 자, 되게 재밌는 얘기죠. 그리고 혀백혈을 만졌을 때 근육의 탄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핏기가 없고 창백해진다. 이건 백색빛을 띠는 건 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증을 볼까요? 손가락의 합곡혈, 똑같은 합곡혈을 눌렀는데 통증이 유발하고 약간 두툼합니다. 통증이 있는 사람들 치고 이렇게 얄팍한 사람이 없어요. 약간 두툼합니다. 자, 등 쪽의 대추혈 부위가 등 쪽에서 이렇게 머리 형상을 하면 대추혈은 목 바로 밑으로 있는데요. 거기가 꼭 이렇게 부위가 폐반사구라고 하는데 10곳이 막 나 있고요. 자기가 막 긁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자외선 받아서 여기 기미가 생겼어요 이러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팔의 혀백혈이 근육이 뭉쳐서 약간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또 여기 이 부분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증인 경우에는 열을 동반하는 경우기 때문에 설사가 아니라 변비가 나타날 증상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피곤하면 코가 붓고 환절기에 호흡기에 염증을 자주 발생하더라. 자, 실증은 열이 좀 있다. 허증은 열이 없고 기운도 없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관리 방법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음식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요거 포인트예요. 폐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홍시를 먹는다. 자, 얼굴만 피부가 아니에요. 온몸이 피부인데요. 전체적으로 폐기운이 안 좋으면 오간에서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시킨다 이랬어요. 그래서 몸 전체에 막 열이 많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폐 쪽에 열이 있구나, 심장에 열이 있어서 온몸에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라 폐에 열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먹는 홍시를 드시면 되겠죠. 자, 운동을 보니까요. 등산은 뭐 누구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높은 데 올라가지만 않으시면 걷기죠. 일주일에 4회 정도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너무나 좋겠죠. 단지 무릎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자, 복부가 차가우신 분들은요. 일반적인 뜸을 뜨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매일 뜨는 뜸은 매일 한약을 먹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